오늘 진짜 재미있는 책 한 권, 아니, 그 책을 쓴 작가의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표지 그림부터 좀 묘하지 않나요?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제목도 보세요.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첫인상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 아직 살아있나요? 아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와, 근데요. 책을 펴보기도 전에 작가 본인이 이런 말을 툭 던져요. 이 책은 정확하게 실패한 꿈의 결론이다. 아니, 보통 자기 책을 이렇게 소개하나요? 정확하게 실패한 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바로 이 알쏭달쏭한 한마디에서부터 이 미스테리한 책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책 표면이죠. 네,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시집이에요. 여러 시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 책의 진짜 이야기는 시 본문이 아니라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 직접 써놓은 해설, 그러니까 그 노트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가가 자기의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정말 기이할 정도로, 아니,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는 새로운 시를 쓴 적이 없다. 그저 이전의 시를 다시 쓸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가 스스로가 나는 자기 표절을 한다, 나는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게 아니라 썼던 걸 계속해서 고쳐 쓴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 원칙인지 한번 보세요. 이번 시집은 바로 전 시집을 고쳐 쓴 거고 그 시집은 또 그 전 시집을 이런 식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결국 지금까지 낸 모든 시집이 맨 처음 썼던 시 하나를 계속 변주한 셈이 되는 거예요. 와, 이쯤 되면 고집이 아니라 거의 철학 수준이죠. 그리고 이게 시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세이, 심지어 소설까지. 그의 모든 글이 다 이런 식의 자기 복제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습관이나 버릇이 아니라 이 작가의 글쓰기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철학인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작가,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쓰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누구인지 이 작가의 독특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비하적인 정체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해요. 바로 시인 호소인.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시인이 아니라 시인인 척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시인입니다 라고 호소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가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랄까 사이비 시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작가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을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나를 연기하는 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무모한 욕망을 모방하는 이를테면 시인 호소인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나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고 시를 쓰는 행위조차 진짜 창작이 아니라 그냥 내 욕망을 흉내내는 연기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기를 전직 시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시 쓰는 게 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자기 직업의 전부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멋진 예술가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자기 작품은 다 똑같은 거 베낀 거고 자기는 그냥 흉내내는 호소인일 뿐이라면 대체 왜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 글을 쓰는 걸까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죠. 우리가 보통 시인들이 왜 시를 쓸까 생각하는 이유들이랑 이 작가가 말하는 이유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면 예술, 명성, 영감 뭐 이런 거창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박세현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적인 기쁨 때문이래요.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다. 손이 떨려서 그걸 관리하려고 쓴다. 그리고 그냥 멈출 수가 없어서 쓴답니다. 정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작가한테의 글쓰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의 강박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 실패한 꿈이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글쓰기를 멈추는 꿈에 정확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셈이죠.
이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책의 제목 그분 아직 살아있나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가에게 반복은 실패나 정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복하는 행위야말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므로 같은 시도 어제의 그 시가 아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똑같은 문장을 오늘 다시 쓰더라도 그걸 쓰는 나가 어제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장도 어제의 그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설, 반복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움이 만들어진다는 이 놀라운 생각이야말로 그의 글쓰기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중요한 건 그분이 진짜 살았나 죽었나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다시 그 안부를 묻는 바로 그 행위, 그 반복되는 질문 자체가 그분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복적인 행위가 있나요? 그 행위를 할 때, 아, 나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거요. 매일 아침 내리는 커피 한 잔, 습관처럼 듣는 음악, 매일 걷는 똑같은 산책길. 어쩌면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바로 그 반복적인 행위야말로 여러분이 어제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